이 거속시 문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고 580번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 시간 동안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다. 물건을 사는데 30분이 걸리고 시속 4km를 걸을 때 역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얘는 뭐 이게 역인데 시간이 남아서 상점을 갔다 올 거래. 상점을 갔다가 와야지. 상점이 있는데 여기서 상점을 갔다 와야 되고 걷는 속력이 시속 4km래. 그러니까 4km/시 그러면 뭐라 그랬어?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 그랬잖아. 속력이 시속 4km라고 나왔으니까 단위를 시간으로 통일해주고 시간. 그 다음에 거리는 킬로미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물건을 사는데 30분이 걸린대. 그러면 2분의 1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역에서 걸어갔다가 물건을 사는데 30분 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게 1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총 1시간 이내에 갔다 와야지. 그러니까 최대 얼마까지 갈 수 있냐? x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고 여기를 30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단위가 시간이니까 여기 30분을 2분의 1 시간 가는 데 걸리는 시간 물건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 오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똑같겠지. 이게 1시간 이내가 되게 하는 x 이렇게 마찬가지 581도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를 걷고 20분 쉬다가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그러니까 얘도 그림을 올라갔다가 같은 길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만약에 다른 길이면 다르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우리 1차 방정식 할 때도 아마 뭐 이런 거 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유형 14번 서로 이제 반대 방향 583번 유리와 지호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도를 따라 걷고 있다. 뭔 말이냐면 지금 도로가 있는데 같은 지점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간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간대. 유리는 시속 2km, 지호는 시속 4km를 걸을 때 유리와 지호가 3km 이상 떨어지려면 몇 분 이상 걸어야 하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유리는 시속 2km 그 다음에 지호는 시속 4km 이렇게 그래가지고 몇 분 이상 걸어야 하냐. 지금 단위가 또 시속이니까 일단은 시간으로 한다고. 시간 얘도 x시간 동안 갈 거고 얘도 x시간 동안 갈 거야. 그럼 얘가 x시간 동안 간 거리하고 얘가 x시간 동안 간 거리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더해줘야지. 그게 3km 이상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간 거리를 더해야지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잖아.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두 사람이 간 거리를 더해줘야지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고 여기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여기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똑같죠. x시간 동안 그게 3km 이상이래. 이렇게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볼게. 얘를 풀면 6x 3에서 x는 2분의 1인데 여기서 단위가 뭐라고? 시간이라고. 시간 얘는 단위가 시간이야. 그러면 밑에 분으로 바꾸면 몇 분이라? 이거 좀 쉽네. 30분이지. 그래서 시간이니까 여기 나온 분수에다가 60을 곱해주면 그게 분으로 다 바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저번에 하나 저번 시간에 하나 12번 허벅지 하나 있고 그림 그려서 좀 판단해보고 유형 13번 그 다음에 14번도 그림 그려서 거속식 공식 이용해서 부등식 세우는 거라서 지금 부등식 이상 미만 뭐 이런 게 나오면 부등식은 이렇게 미지수가 하나라고. 자, 다음 유형 15번 앞에 이제 에이트 그 개념 부분에 있지. 우리가 이 소금물 문제. 이 소금물 문제는 항상 소금의 양 가지고 푸는 거야. 소금의 양. 소금물 문제는 소금의 양을 가지고 푸는 거야. 조원아, 농도 구하는 공식이 뭐냐? 응? 외워야지. 앞에 있잖아. 여기 나눠놓은 문제. 책에 보면 앞에 좀 있지.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게 농도야.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근데 방금 뭐라 했냐면 보통 소금의 양 가지고 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100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을 딱 곱해주면 소금의 양이네. 그래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구하는데 외워둬야 돼. 일단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나오니까 외워두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소금의 양을 구하는데 그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어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어서 얘를 비커 형태의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조금 더 이런 공식을 적용하기가 조금 더 쉽더라고. 무슨 소리냐면 자, 586 이거를 자, 비커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10%의 소금물 300g 있대. 그러면 일단 딱 비커를 이렇게 그려.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겼겠지. 위에다가 농도를 쓰는 거야. 농도 10%의 소금물 300g 이렇게 밑에다는 소금물의 양, 위에다는 농도를 딱 쓰는 거야. 이 소금물에 물에다 더블뱅이 쳐놓고 이 소금물에 물에다 더블뱅이 물을 더 넣어. 그럼 여기다 플러스를 시킬 거야. 뭐를 넣을 거라고? 물을 넣을 거라고. 물.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할게. 물은 0%의 소금물이고 소금은 100%의 소금물이다 라고 기억을 하라고. 물은 0%의 소금물, 농도가 0%야. 그다음에 소금은 100%의 소금물이다 라고 딱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소금물 300g 있었고 여기다가 물이니까 몇 퍼센트라고? 0%라고. 0% 물은 0%의 소금물 내가 Xg을 추가할 거야.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딱 섞을 거야. 그랬더니 비교하는 게 뭐냐면 8%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 거라고. 자, 그럼 비교하는 게 8%의 소금물인 거야. 8%. 근데 얘랑 섞으면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되는 거라고? 300 플러스 Xg이 되겠지. 근데 이 섞은 것이 이 8%라는 소금물 요놈보다 이하가 된대. 이렇게 왼쪽에 있는 놈이 기준이 되는 이거 이하가 된다. 그러니까 그림을 딱 이렇게 그리면 되는가. 왼쪽 섞은 게 오른쪽 기준이 되는 8%보다 이하가 된다. 이렇게 딱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더하기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식을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써볼게 한번.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 플러스 100분의 농도 여기 곱하기 소금물의 양 여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이거 이하가 된다. 이렇게 부등식이 세워지고 얘를 풀 때 이 부등식의 양변에
얘도 100분의고 얘도 100분의고 얘도 100분의잖아.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식에다가 여기다도 100을 곱하고 여기다도 100을 곱하고 여기다도 100을 곱하면 된다고. 부등식의 양면을 똑같은 수로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변하니까. 그러면 이 100이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는 거야. 항상 봐봐.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러니까 항상 이 비커에서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당연히 농도하고 소금물의 양은 달라지는데 100분의는 항상 일정하다고.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할게. 그래서 이렇게 비커를 그려놓으면 우리가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을 쓰면 어차피 100이 사라지니까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식을 세울 때는 둘이 곱해. 10 곱하기 300 플러스 둘이 곱해. 곱하면 0이잖아. 0, x 뭐 여기 안 써도 되겠지. 0이니까. 적거나 같다. 8 가로하고 300 플러스 x 해서 이 부등식만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커를 그려놓으면 둘이 곱하고 더하기. 둘이 곱하고 적거나 같다. 둘이 곱하고 해서 이 식만 딱 풀어주면 되네. 그래서 이렇게 비커 그림 연습을 하고 얘를 곱하고 곱해서 식으로 바꾸고. 그럼 이제 여기 숫자 여기 1차. 그래서 1차 부등식이니까 또 1차 부등식 풀어주면 되네. 자, 밑에 물을 증발시켜. 하나만 더 해볼게. 588 해볼까? 588. 증발은 물을 증발시켰으니까 빼면 돼. 증발은 날아간다니까 빼진다니까 여기를 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588은 물 240g에 설탕 60g을 넣어 만들 설탕물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농도를 모르잖아. 물 240g에 설탕 60g이니까 여기 소금물, 뭐 설탕물. 이 소금물은 소금 플러스 물이라고. 소금 플러스 물이니까 얼마야? 300이지 300. 여기는 300이고 이제 농도를 구해야 되는데 농도는 소금물의 양 300분의 소금의 양 설탕 60 곱하기 100 하면 20%. 그래서 얘는 한번 이렇게 구해야 됐던 그런 문제고 20%의 설탕물, 뭐 소금물 300g에 물을 더 넣어. 그러니까 물을 또 더 넣었는데 그럼 물은 0%의 설탕물 Xg 딱 넣을 거고 그게 12% 이상 기준이 여기가 12%고 그게 이상이 된대. 여기가 또 300 플러스 X고 이렇게 그러면 둘이 곱하면 된다 그랬지. 20 곱하기 300 플러스 0 곱하기 있으니까 또 사라지고 쓸 필요 없고 여기 12에 300 플러스 X 똑같이 옆에 유형 16번 이거는 589 12%의 설탕물 200g과 6%의 설탕물을 섞은데 그럼 똑같이 또 여기다가 비컬 그리고 12%의 설탕물 200g 플러스 200g 그 다음에 6%는 몇 g이야? 모르잖아. 여기다가 6% xg 밑에 6% 설탕물로 최대 몇 g까지 섞을 수 있냐. 즉 이 x의 범위를 구해라 그 말이고 12%의 설탕물 200g과 6%의 설탕물을 섞어서 10% 이상 기준이 되는 게 여기가 10% 둘이 섞으면 여기가 200 플러스 x일 건데 왼쪽 섞은 놈이 기준이 되는 10% 이상이 되래. 그러면 피커를 이렇게 딱 펼칠 수 있고 10 둘이 곱하고 x 그거나 같다 10 200 플러스 x 요것만 또 전개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의
활용. 1차 부등식 활용이고, 이제 부등식이니까 문제에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거에 따른 뭐의 범위 이런 걸 구하라고 하는 거고, 뭐의 범위 이런 걸 구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1차 부등식이니까 식을 세울 때 x 하나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뒤에 배울 연립 방정식의 활용은 연립 방정식에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될 거고, 그때는 x도 있고 y도 있을 거라고, 그걸 구별을 하라고. 구별하는 게 이런 표현이 있어야지 1차 부등식 문제라고. 그래서 식 자체를 x하고 y로 세우는 게 아니라 x로만 세워서 풀 거고, 뒤에 연립 이제 또 방정식으로 가서 타이틀을 놓고 이제 마지막에 유형 16번 105쪽. 해가 서로 같은 두 연립 방정식 7이고 x 빼기 y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2y는 m, 요런 연립 방정식이 하나 있고, nx 플러스 y는 5, 그 다음에 x 빼기 4y는 마이너스 7. 주원아, 이거 풀 수 있다 그랬냐 없다 그랬냐? 없어요. 없다 그랬지. 왜? 숫자 x 숫자 y 숫자 x 숫자 y 숫자여야지 가간법 더하거나 빼거나 계수를 맞춰서 대입법 이런 걸 풀 수 있다 그랬는데, 얘는 m이 있고 여기는 n이 있어서 못 푼다고. 이 연립방정식 못 풀고 이 연립방정식 못 푸는데, 밑줄 해가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밑줄, 이 해가 서로 같다라는 말은 이 왼쪽에 있는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나 오른쪽에 있는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나 그 xy 값이 똑같다고. 서로 똑같다고. 똑같으니까 그 해 xy는 거꾸로, 그 해 xy는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데, 그 해 xy는 거꾸로 여기다 넣어도 이 식을 만족하고 여기다 넣어도 이 식을 만족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 해 xy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숫자 x 숫자 y 숫자면 풀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숫자 x 숫자 y 숫자, 여기 숫자 x 숫자 y 숫자, 이 두 개 가지고 푸는 거. 왜냐면 여기다 넣은 xy나 해, 여기다 넣은 xy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x 빼기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둘 다 하는 거. 숫자 x 숫자 y 숫자, x 빼기 4y는 마이너스 7. 이거 두 개를 푼다. 이게 미정계수 없이 다 하는 거 가지고 푼다. 빼버리면 되네.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4y니까 3y는 마1 플러스 7, 6. y는 2. y가 2니까 넘어오면 x는 1. 그래서 해를 구했어. x는 1이고 y는 2요. 그 x는 1이고 y는 2는 여기다 넣어라, 여기다 넣어라, 여기다 넣어라, 여기다 넣어라 다 똑같으니까 여기다 넣어서 x를 구하고, 1 플러스 4가 m. m은 5고, 여기다 넣으면 n. 이러니까 n 플러스 y 2. 이게 5니까 n은 3이네. 그렇게 m하고 n을 구하면 되고, 다음 옆에 자, 계속 똑같은 거, 사실은 계속 똑같은 거. 이렇게 숫자 x, 숫자 y, 숫자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옆에 710번은 연립방정식. 자, 원래는 지금 4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2y는 13. 얘를 풀 건데 x
더하기 2y는 13에 y의 계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 y의 계수 여기 x 플러스 2y는 이 y의 계수 2를 잘못 봤대. 그러면 y의 계수를 어떤 수로 잘못 보았는지 풀어봐라. 그 말은 여기를 다른 문자 잘못 본 걸로 딱 바꿔. ky 이걸로 딱 바꿔. 그러면 숫자 x, 숫자 y, 숫자 x 모르는 y, 숫자. 그러니까 또 얘는 못 푸는데. 이거에 y의 계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x는 마이너스 1을 얻었다. 자, 얘를 잘못 봤는데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기는 했대. 그러면 여기는 제대로 봤잖아. 위에는 제대로 봤으니까 위에다가 딱 이 x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를 y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에서 넘어가니까 y는 5였네. 5. 즉 해가 x는 마이너스 2, y는 5 이렇게 나왔다고. 두 개를 연립했더니 해를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했었을 거예요. 잘못 본 k를 그대로 놔두고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고 y에다가 5를 넣으면 5k가 넘어가니까 15에서 k가 3으로 잘못 봤네. 3으로 잘못 봤으니까 저런 식의 해가 나왔던 거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못 봤을 때는 그냥 잘못 본 문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문자 뭐 k나 n이나 m이나 뭐 이런 걸로 바꿔놓고 보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밑에 712번. 712번. 연립방정식에서 a와 b를 바꿔놓고 풀었더니 그러니까 ax 플러스 by는 7하고 bx 플러스 ay는 마이너스 5하고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었는데 a와 b를 서로 바꿔놓고 풀었대. 서로 바꿔놓은 걸 한 번 더 쓰라고. bx ay는 7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한 번 더 써. 좋나? 그러면 얘를 풀었더니 밑에 거 얘를 풀었더니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래. 이게 해래. 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b, y에다 1 넣으니까 2a 7이고 x에다 마이너스 1 넣고 y에다 2 넣으니까 2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이거 두 개를 풀 거야. 그럼 이제 A, B 숫자 순으로 쓰려고 A, B 숫자인데 B를 없앨 거니까 위에다 2배. 그러면 4A 여기다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B 2배 하니까 14. 해서 프라이 B, 마이 B가 더하면 사라지네. 더하니까 3A는 더하면 9. A는 3. A가 3이면 6. 넘어가니까 1. B는 마이너스 1. 해서 연립방정식 한번 풀어서 A와 B를 구했어. 이때 처음 연립방정식 해니까 얘를 구한 A, B를 처음 거에다 넣으라고 이렇게. 처음 거에다. A에다가 3 넣고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A에다 3 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5. 요거를 한 번 더 풀어봐라 라는 소리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연립방정식도 기본적으로 숫자 x, 숫자 y, 숫자로 되어 있는 거는 가변법이라든가 대입법을 이용해서 쭉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x 앞에 x, y에 뭐 a라든가 b라든가 m이라든가 n이라든가 그런 문자들이 들어있고, 옆에 뭐 해를 알려준다든가 뭐 또 관계식 그 제외한 뭐 x하고 y의 관계식을 알려준다든가 어떤 말로서 또 알려준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그럼 그거식 세워가지고 문자가 없는 거 숫자 x, 숫자 y, 숫자하고 새로 구한 식하고 연립에서 구한 x, y를 넣는 건데 그거의 연장선상이잖아요 지금. 또 문자를 넣어놨는데 해가 똑같으니까 여기 4개의 연립방정식에서 둘 다 한 2개 가지고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잘못 본 거는 다른 문자로 바꿔놓고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B를 바꿔놓고 뭐 풀었다 그럼 바꿔놓은 다음에 방정식을 하나 구하고 그거에 해가 나왔으니까 넣은 다음에 A, B를 구하고 원래 걸 다시 구하라니까 다시 넣어서 한 번 더 푸는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두 번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까지 거의 비슷한데 이거 표현이 조금 다르니까 또 그거 풀면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 제일 처음에 연립 방정식 우리 줄여놓은 거였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줄여서 연립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했어? 뭐냐? 뭐야? 이게 그 샤프 재미 주느라고 수업을 안 듣고 있으니까 또 저기 가고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려고?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줄여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 그래.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우리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두 개 있다 그랬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이런 형태라고 그랬잖아. 숫자 x 플러스 숫자 y 뭐 숫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x 플러스 2y는 예를 들어 5다. 그러면 얘는 해가 너무 많다 그랬잖아. 너무 많아서 못 푸는데 뭐 조건이 자연수 조건이라든가 뭐 그런 조건들이 있으면 풀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런 거는 여기다가 이제 먼저 숫자를 넣는다 그랬지. 이거 1일 때 3이고 2일 때 1이네. 그래서 3,2하고 1,2 이렇게 두 개의 해가 존재하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2x 플러스 4y는 10이라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도 얘도 여기다가 2를 넣으면 3이고 여기다가 2를 넣으면 1이네. 그러니까 얘도 해가 3,1이고 1,2야. 자연수일 때.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제 자연수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고 얘가 딱 지웠어.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도 해가 엄청나게 많을 거고 얘도 해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생각을 해봐.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을 비교해보면 왼쪽도 2배 한 거고 오른쪽도 2배 한 거니까 우리가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눌 수 있잖아. 이렇게 2로 나눌 수 있어. 그러면 뭐가 돼버려? 똑같은 방정식이 돼버리네. 똑같은 방정식. 얘하고 얘는 똑같은 방정식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만족시키는 xy나 여기를 만족시키는 xy나 똑같잖아. 얘랑 똑같아. 해가 뭐 얼마인지는 너무 많으니까 뭐 정할 수는 없지만 식 자체, 이 식하고 이 식 자체가 똑같으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y하고 얘를 만족시키는 xy하고 똑같을 거야. 그럼 다시 내가 연립 방정식을 만들 거야. x 플러스 2y는 5 하고 2x 플러스 4y는 10 하고 이런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계수, 앞에 있는 계수를 똑같게 맞추면 된다 그랬으니까 위에 거에다 2배를 해보면 2x 플러스 4y는 10에서 어떻게 돼버렸어? 이 식하고가 똑같이 돼버렸잖아. 똑같이 돼버렸단 말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xy도 엄청 많고 이 식을 만족시키는 xy도 엄청 많은데 왜? 식 자체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위의 식도 만족하고 밑에 식도 만족하는 그런 xy는 두 식이 똑같은 식이니까 뭐요? 그런 해는 무수히 많다고.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알 수 있다고. 즉 우리 유형 18번에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 방정식은 여기 위의 식 또는 뭐 밑에 식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했어. 여기다 적당한 수를 곱했더니 밑에 식하고 똑같아져 버리면
똑같아져 버리면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고, 어떤 수를 곱해서 똑같은 식이 됐다라는 거는, 잘 봐. 어떤 식을 곱해서 똑같은 식이 됐다라는 거는 비율 관계가 똑같은 거야. 비율 관계. 여기가 1, 그러니까 2분의 1이고 여기도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이렇게 비율 관계가 다 똑같으면 거꾸로 여기다가 곱한 거고 곱한 거고 곱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외워야 돼. C, 이게 C가 아니라 E, CX 플러스 DY는 F,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자, C분의 A, 설명을 안 들으면 못 온다니까? 응? C분의 A하고 이런 비율 관계, C분의 A하고 D분의 B하고 D분의 B하고 F분의 E하고 이렇게 다 똑같으면, 비율 관계가 인원분의 인원, 인원분의 인원, 인원분의 인원 이렇게 다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 연립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딱 쓰면 되고, 다음 보통은 인원분의 인원, 인원분의 인원은 똑같은데 인원분의 인원만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4요. 2배하면 얘가 8이요. 그럼 위의 식을 만족시키는 XY하고 밑의 식을 만족시키는 XY는 왼쪽 식이 똑같기 때문에 왼쪽 똑같은 식을 가지고 하나는 10을 만들고 하나는 8을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C분의 A하고 D분의 B하고 끝에만 달라. F분의 E. 끝에만 이렇게 비율 관계가 다르다. 그러면 얘는 해가 없는 거야. 이런 두 개의 식을 만족시키는 XY는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옆에 해가 없는 연립방정식. 이런 계수들의 이런 비율 관계가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도록 하는 비율 관계다. 그러면 그게 뭐 어떤 연립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해봐라, 또는 해가 없도록 해봐라 라고 기본적으로 우리 713 같은 문제가 만들 수 있겠네. 713. 자, x 빼기 3y는 5. 그 다음에 ax 플러스 12y는 마이너스 20. 이런 연립 방정식이 있었는데 밑줄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거기다 밑줄.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거기다 밑줄. 713번. 자, 강단아,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어째야 된다고? 얘가 해가 무수히 많대. 원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어떤 연립방정식을 풀면 해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 x는 어떤 숫자, y는 어떤 숫자, 이렇게 해가 하나밖에 없었잖아. 한 쌍만 있었잖아. 근데 연립방정식 풀었는데 밑줄 치라고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거기다 밑줄 딱 쳐놓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은 거는 특수한 경우라고. 특수한 경우. 어쩔 때 해가 무수히 많냐? 얘를 딱 외우는 거야. 얘를 a분의 xy 숫자 순으로 써놓은 다음에 x 앞에 있는 숫자분의 숫자 비율관계 a분의 1하고 12분의 마3하고 20분의 마이너스 20이네. 마이너스 20분의 5. 이렇게 비율관계가 다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그러면 당연히 얘도 다 똑같아야 되니까 얘도 숫자잖아. 숫자. 그럼 얘도 4분의 1이고 얘도 4분의 1이네. 그럼 여기 똑같네.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4분의 1, 이것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어떤 모르는 문자의 값을 구할 수 있더라. 자, 밑에 해가 무수히 많은 거를 찾아볼 거야. 해가 무수히 많은 거. 714. 그럼 앞에 비율 관계만 보면 된다고. 1번. 1분의 1은 마 1분의 1 벌써 다르잖아. 1분의 1은 1이고 마 1분의 1은 마 1이니까 1번 아니고. 2번. 1분의 1은 마 4분의 마 2. 1분의 1은 1이고 마 4분의 마 2는 2분의 1이니까 또 2번도 아니야. 3번은 3분의 2는 2분의 3 아니잖아. 3번 틀렸고. 4번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1은 1이니까 아니잖아. 다음 5번이 마이분의 4, 1분의 마이, 1분의 마이. 그래서 마이. 다 똑같은 게 뭐다? 5번이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 716번. 자, 연립방정식 2x 빼 플러스 ay는 2라고 4x 빼기 10y는 5라는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여기도 밑줄 어디다 밑줄 쳐야겠어? 해가 없을 때 지금 얘가 해가 없대. 그러면 기억해야 된다고. 해가 없다라는 말은 뭐? 이거분의 이거하고 이거분의 이거하고 이거분의 이거 해서 끝에 것만 딱 다르면 해가 없는 거야. 자, 다음 뭐 보통은 C분의 A하고 D분의 P가 달라. 인원분의 인원하고 인원분의 인원을 계산해보면 달라. 그럴 때는 해가 한 개 있는 거야. 해가 한 쌍. 우리 평상시에 봤던 거는 다 이런 꼴이야. 그래서 이거 꼭 알고 있고. 즉,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으려면 이 두 개. x 앞에 있는 숫자분의 x 앞에 있는 숫자, y 앞에 있는 숫자분의 y 앞에 있는 숫자. 요 놈이 같아야 돼. 이게 같고, 요게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이것까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끝에 있는 이게 다르면 해가 없는 거라고. 자, 이게 왜 해가 무수히 많고, 왜 해가 없는지는 고등학교에 가면 더 자세히 배워. 지금은 이제 공식으로 딱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얘가 해가 없으려면 x 앞에 있는 숫자분의 숫자하고 y 앞에 있는 숫자분의 숫자하고 끝에 5분의 1이니까 여기는 다르잖아. 여기 2분의 1이고 5분의 1이니까 다르지. 그래서 앞에 두 개가 같고 5분의 1을 안 만들면 되니까 우리가 이놈분의 이놈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려면 마십분의 a는 얼마여야 돼? 마5여야지. 마십분의 마5가 2분의 2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구나. 마찬가지 717 해가 없는 거 1번 3분의 1, 1분의 3이니까 벌써 3분의 1하고 1분의 3은 달라. 그래서 얘는 한 쌍의 해가 있는 거고 2번 3분의 1하고 6분의 마이 그럼 3분의 1이잖아. 3분의 1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두 번째 거는. 그럼 틀렸네. 다음 3번 2분의 10 그러면 2분의 10은 5 1분의 5 마 3분의 마 15도 5 그래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3번은 4번은 3분의 마 1 마 21분의 7 그 다음에 6분의 2 그러면 4번은 마이너스 3분의 1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이네. 끝에 게 다르네. 그래서 4번이 해가 없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해야지. 항상 xy 숫자 이 순서로 정리하라고. 그래서 밑에 거 3x 전개 6y 빼기 y 플러스 x는 마일. 그래서 4x 5y는 마일 정리해놓고 위에 4x 5y는 마일. 둘이 어째 똑같잖아. 4분의 4, 5분의 5, 마이너스 마일. 1 똑같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풀었던 연립 방정식은 몰랐지만 다 이런 형태였다고. C분의 A하고 D분의 B가 달랐어. X 앞에 숫자분의 X 앞에 있는 숫자, Y 앞에 숫자분의 Y 앞에 숫자가 다 달랐어. 이 값이 다 달라서 그럴 때는 해가 한 쌍만 나와. 한 쌍이 나온단 말은 X가 얼마, Y가 얼마 이렇게 한 쌍만 나왔고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 비율 관계가 C분의 A하고 D분의 B하고 F분의 E X, Y, Y 이렇게 다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그 다음에 끝에 것만 다르면 해가 없다고. 이거는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고. 갑자기 해가 무수히 많다. 이 방정식이 나왔는데 갑자기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 풀 수가 없어. 해가 무수히 많다고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비율 관계로 외워서 다 풀어주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 오늘 몇 요일이지?
마찬가지야. 열심히 부지런히 너네가 연습을 해서 연립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이거를 내가 계수를 맞추고 가관법 또는 대입을 해서 대입법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무조건 풀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활용 문제 글을 읽고 내가 글이 딱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식을 세워 이렇게 뭐 x 뭐 y는 숫자 뭐 x 뭐 y는 숫자 그럼 이거를 딱 푸는 거. 이 푸는 거는 기본이고 이제 또 우리는 뭐를 연습하는 거?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를 연습하는 거라고. 그래서 또 한 주 동안 한 주 아니고 목금토일 부지런히 연습해서 월요일 날 또 왔을 때 활용 문제 또 오는데 연립방정식 활용이야. 그 활용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부지런히 주말에 연습해서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되고 그럼 샤브자 어? 누나 앞에 에이스 때부터 빨리 다 푸시고